우리는 동화 속 바보 온달은 제목 그대로 바보로 알고 있었습니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내조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위인전을 읽으며 자라왔기에 지금까지 바보 온달은 그저 바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서 밝혀진 사실은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바보 온달은 그저 어눌하고 생각이 짧은 바보가 아닌 한국말이 서툴었던 외국인, 그것도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오늘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미스테리 속 바보 온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보 온달. 그는 백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어리석은 바보였을까요? 만약 그가 정말 어리석은 바보였다면 아무리 평강공주가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하여도 결코 장군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백인이며 한국어가 서툴렀던 미국인일까요? 아니면 영국인일까요? 세간에는 정확히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 살던 서역인 페르시아 튀르크 혼혈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당시 당나라는 활발한 실크로드 무역으로 상당수 서역인들이 거주했는데 출신지를 따라서 성씨를 지었다고 합니다. 강 씨는 사마르칸트, 안 씨는 부하라, 석 씨는 타슈켄트 이럴 시기였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알록살이죠. 온 씨도 당시 서역인들의 성씨라고 하더군요. 고구려 평온왕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사마르칸트 이민족 출신인 온달을 아는 사람을 사위로 삼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온달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온달 장군을 단지 신화 또는 전설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을지문덕 장군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계속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좋은 교훈을 남기고자 바보를 강조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어져 오다 보니 지금까지도 바보 온달로 이야기가 전달된 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온달 장군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고구려 평양성 요새의 온달이라는 바보 같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평온왕에게 평강공주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눈물이 많았던 울보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평온왕은 그녀에게 계속 울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며 그녀를 달래기 위해 겁을 주며 눈물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왕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유명한 바보 온달.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 평민이거나 바보가 맞다면 어찌 왕이 알고 있으며 평강공주 또한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눈물을 그치게 하려고 했을까요? 추측컨대 온달은 그저 흔한 평민이거나 그저 멍청한 바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평강공주와 결혼까지 한 것을 보면 그의 신분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공주를 출신이 낮은 아무나에게 시집 보내지는 않으니까요. 어쨌거나 평강공주는 결혼 가능한 나이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는 온달과 결혼하고 싶어라는 평강공주의 말에 아버지인 평온왕은 정신을 잃었을 것이고, 야, 난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말했겠지요. 그렇게 당황하며 말하는 왕에게 공주는 한나라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자주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며 궁전을 떠나 온달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달 장군은 평강공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평강공주가 착한 아내가 되어줌으로써 온달은 고구려의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보 온달은 불행히도 나중에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온달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그는 장군으로서 대영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직위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장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둘째, 그는 평강공주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와 같이 사회화가 철저한 사회에서 가족이 없고 겸손한 가난한 출신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온달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온달은 높은 직위를 가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가설 중 하나가 온달이 서역에서 건너온 백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설입니다. 삼국사기의 온달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발의 얼굴과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며 온달 어리석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의 얼굴은 창백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 직위를 획득한 온달이 약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발의 얼굴이 공정한 피부의 백인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온달이 백인이었다면 그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아니면 영국? 여기서 두 가지 큰 의문이 드는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 출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정말 멀리 있는 나라인데요. 삼국시대에는 우즈베키스탄, 이란 예전에 페르시아, 심지어 비잔티움 제국과 국제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무역시간은 낙타의 걸음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낙타의 걸음으로 계산하면 8달 후에 한반도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돌아가고 잠시 쉬는 타임까지 치면 1년이 걸려서 도착할 수 있었겠네요. 그 당시 국제 교류가 활발했다는 증거로 삼국시대 유물 속에 서구인들이 사용했을 많은 유물들이 출토된 까닭이기도 합니다. 옛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놀랍게도 사마르칸드의 왕실 성씨가 온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투르크족이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551년에는 투르크족인 공룡 또는 공룡으로도 불렸던 대전쟁을 고구려에서 벌였습니다. 그래서 약 1000명의 포로가 고구려로 끌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온 투르크인의 자손이 결혼 후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온달과 동등한 나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온달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다문화 아이들이 그렇듯이 온달 역시 고구려에서 사용된 언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은 부자연스러웠을 테고 그로 인해 고구려인들에게는 어눌한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지 못했고 다른 시민들과는 다르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그는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가 흰 얼굴의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식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혼혈일까요? 아니면 양부 모두 외국인일까요? 그의 어머니는 고구려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장현실을 아시나요? 장현실도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장현실의 기록에는 어머니는 동네 기생 출신으로 부산과 광희의 기생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나라 출신 중국인이었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아들이 어떻게 장군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를 통치하던 것은 25대 왕 평운왕입니다. 왕은 정말 허수아비였습니다. 귀족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서로 싸워서 힘을 다투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왕 평운은 궁중의 권력을 강화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자. 그렇게 시작된 무예대회가 있었는데 매년 3월 3일에는 무예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면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군대에 스카웃되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온달은 거기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스카웃되었습니다. 이것이 온달 이야기의 공식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논란이 있습니다. 영양왕 직위년 590년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이북의 땅을 수복하고자 출전하였으나 아단성에서 신라 군사들이 쏜 화살이 온달을 맞춰 아단성에서 전사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고구려, 신라, 백제 사람들은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많이 싸웠습니다. 한강 위례성은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장수왕은 결국 이 도시를 고구려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장수왕의 죽음 후 고구려는 100년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귀족들이 서로 싸우고 그 사이에 신라가 와서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왕은 평운왕이었습니다. 평운왕 이후의 왕은 영양왕이었고 온달은 그때 발언했습니다. 우리 땅을 되찾자. 옛 고구려의 땅을 되찾자. 그러자 고구려의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가서 그들을 파괴하라. 그렇게 하여 온달은 전쟁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온달이 싸우러 가기 전에 유언 같지 않은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주경과 초령 북서쪽에 우리 땅을 되찾을 때까지. 주경과 초령 북서쪽은 지금의 충청북도 단양에 있었고 그 동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에 가면 지금도 온달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로 내려가서 산성에서 전투를 벌인 뒤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온달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의 세 대장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을지문덕, 연개소문, 온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연개소문과 같은 문장에 들어갈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사마르칸드 출신의 백인이었다면, 만약 그가 정말로 다문화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그가 많은 단점을 극복하고 실력으로 고구려의 장군이 되었던 자기 민족의 영웅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온달 장군이 역사 기록을 찾아내고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바보 온달은 정말 바보였다가 평강공주의 내조로 장군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백인 혈통의 유전자로 우람한 장수로의 자질이 갖추어진 높은 왕족이었을까요?